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오늘 성공적인 투자 마침표까지 찍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가득 성공 투자 전략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수급불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점검해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ISRC 한규현 과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봤을 때요. 1위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매수세를 조금 유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2위에 오른 기아는 5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차와 함께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역대급 실적에 두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반도체 한파에 감상카드를 내던진 이 삼성전자와 함께 또 TSMC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발언 등에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SNS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에서는 15% 급등세를 연출을 했다가 오늘 잠시 쉬어가는데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3대 이 종목들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3위 모트렉스도 현재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또한 2차 전지와 또 화학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성일하이텍과 엠캠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현대차의 외국인들이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실적 역대급으로 좀 나왔는데요. 관련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알고 계실 만한 국민 주식 중 하나인 현대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실적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 상황이 매우 양호한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 2일부터 4거래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이렇게 양호한 이유는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상장사 영업이익이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기아의 판매도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둘이 합치면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들어 판매 전략을 전면 선보면서 고부가 가치 브랜드인 제네시스 차량과 최근 선호도 높은 SUV 판매량을 늘려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위기를 맞았던 중국 시장의 빈틈을 북미 시장에서 성장으로 메꿨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 시장 내의 마켓시어는 1.7%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현대기아의 밸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 침투율을 좀 더 높여야 하겠지만 최근 2차 전지나 반도체 등을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경제가 마찰들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바라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인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시리즈는 2년 연속 새해 올해의 자동차를 연속 수상받았 점을 봤을 때 테슬라나 독일 등 이제 경쟁 전기 브랜드 차량과 견주어 봤을 때도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시승자의 후기를 들어봤을 때도 타 차종 대비해서 완전 충전 이후의 주행 거리가
비교적 길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24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 탑3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직접 서울 모빌리티 쇼에 참석하여 이제 타 회사들은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까지 하며 시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회사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기대감인데요. 최근 제네시스 X와 제네시스 GV80 쿠페 등의 콘셉트카를 보냈는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렇게만 나온다면 반드시 계약하겠다라는 반응들과 이제는 독일 차들과 경쟁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출시한 G90의 모델 반응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상품 판매를 통한 이익 증가로 인해 동사는 투자 가치는 이제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인 현대차인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조금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전기차 사업의 대규모 투자를 조금 발표한 상황이고요. 또한 이 제네시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가중되면서 오늘장 이렇게 조금 이 제시를 해준 공략 현대차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수 포지션, 매매 포지션 어떻게 취해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함께 포트에 담아도 좋을 종목일까요? 네,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는 현대차의 주봉을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주봉으로 보신다면 120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약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돌파해준다면은 이제 미국 IRA 관련 현대차가 제외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던 시기인 지난 9월 초의 단기 고점인 20만 3천 원 부근이 단기 고점을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목표가 20만 3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금일 갭상승이 많이 나온 만큼 갭자리를 매꾸러 하락이 나올 가능성과 또 이번 달 말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실적 발표와 함께 재료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손절가는 19만 1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금일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만큼 현재가 매수하셔도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통 큰 투자를 조금 선언하고 나선 현대차, 이 현재가도 조금 매력적이다 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아주셨고요. 또 목표가 20만 3천 원, 손절가 19만 1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삼형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정온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2년 동안 주주분들이 많이 고통받으셨을 겁니다. 2017년도와 2022년도, 20년도만 해도 셀트리온 삼형제 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전망은 매우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둔화와 서성진 회장의 부재가 추가 하락을 이끌었었죠. 하지만 서성진 회장의 경영 복귀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수급 개선 또한 이루어졌는데요. 서성진 회장 경영 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셀트리온처럼 큰 기업의 경우 전문 경영진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만큼 책임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투자나 혹은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업 방향에 대한 결정 그리고 외부 자금 조달 등 리더십을 요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너의 경영 방침과 방향성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힘들었던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서성진 회장의 복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경우 실적 없이 단순 신약 대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수심이 개선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셀트리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 휴미라 시장입니다. 셀트리온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와 자가지역 면허질환은 피사 주체인 램시마 SC가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 유플라이마가 지금까지 FDA 측에 요청한 품목 허가 신청이 지연됐던 점이 주가 약세 요인을 꼽혔지만 다가오는 5월에 품목 허가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램시와 SC 또한 셀트리온을 먹여 살린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매출 비중이 큰 품목인데 이 또한 미국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출폭 확대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병 기대감인데 과거 셀트리온 그룹은 분식 회계 논란이 있었죠. 그 이유는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구매하여 해외 판매하는 이제 현재 사업 구조상 회계 방식을 논란 불러 일으킨 건데 분식 회계 이제 논란과 각 그룹주들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이제 과거부터 계열사 합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진 회장 복귀 이후 본격적인 M&A를 추진할 것으로 했고 그리고 합병 또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을 기대감이 있어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실적을 내서 예상되는 해외 판매 담당인 헬스케어가 합병 시 유리한 합병 비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헬스티온 삼형제 주가는 셀트리온 국내에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 나오는 실적이 반영됐을 때 북미 쪽 예상 실적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실적 주가와 주가 행보는 더욱더 기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실적뿐만 아니라 3사 합병 기대감이 조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이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라는 큰 이슈로 앞서 시세가 한번 나와줬던 이런 종목인데, 그렇다면 현재 오늘 장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함께 좀 매수에 동참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10%가 넘는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만큼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고요. 동사가 에코프로처럼 지속적인 강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면서 현재가에서 자주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71,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이제 매수 타점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난 22년도 8월 17일 부근 고점이기도 했던 7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3,000억이 넘는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 만큼 이제 금일 저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추세 관점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금일 저가 67,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적으로는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이 11%대에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현재는 75,000원 정도로 조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71,000원 선에서 재접근을 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77,000원, 손절가 67,600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오후 2시 기준으로 책정된 순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또 3위에 이른 SK하이닉스와 함께 이 감상카드와 또 TSMC 속도 조절, 이 반영 소식과 함께 또 오늘 장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또한 셀트리온도 앞서 좀 살펴주셨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은 이슈로 이 그룹주들 호실적이 좀 전망되면서 기관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가 이름에 또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뭐 해외 직구 관련해서 좀 호재성 이슈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세를 유입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약세에도 불구하고 LNF의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도체도 약세인데요. 이 어제는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PSK 오늘은 약세장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좀 담고 있는 이 종목이고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디어유는 이 기관들이 5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또한 1분기 양호한 실적과 유로 가입자 수가 좀 증가했다라는 이슈에 오늘 기관들도 주목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인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오늘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양시장 이 기관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스피 쪽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늘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동시 순매수세를 좀 유입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 이슈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3월 한 달 동안 올해 최종 목표 수주액의 절반 수준인
4조 원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는데 신한울 3기, 4기 공급 계약으로 2조 9천억 그리고 카자흐스탄 복합 화력 발전소 공사 계약으로 1조 1,500억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LNG 발전 기자재 공급으로 600억인데 신한울 공급 계약권은 국내 원전 업계에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나온 이제 대규모 발주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업계에 부진했던 실적이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변경된 원전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내년부터는 북미나 사우디와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하는데 몇 년간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략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은 바로 SMR입니다. SMR이라는 것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것인데요. 각 국가와 산업에서 미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기술입니다. SMR의 특징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기존 원전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기존 원전의 경우 원전이 정지가 될 경우 붕괴열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붕괴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를 순환해가면서 식혀줘야 됩니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발전소 내 비상 전력망이 침수되면서 냉각수 공급이 멈춰 이제 핵 연료가 흘러나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SMR의 경우 원자로 전체 물에 담궈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이 멈추더라도 이제 붕괴열이 자연적으로 실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폭발이나 방사능 유출과 같은 중대 사고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수송이나 이동이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위 세 가지 특징을 본다고 했을 때 공간성, 안정성, 경제성 모두 갖춘 혁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 SMR 기술 분야가 가장 앞선 곳은 미국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7년간 약 4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SMR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SMR 시장의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미국이 17개, 러시아 17개, 중국 8개, 그리고 한국 2개 등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한국형 SMR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미국의 뉴스케이 파워라는 회사와 SMR 관련 시제품 제작 등 협업을 진행해 왔고요. 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SMR 제작 착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원자로 소재 제작에 필요한 이제 금형 제작까지 완료한 만큼 타 국내 원전 기업들에 비해서 SMR 기술을 선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SMR 원자로 모듈 6대 제작에 필요한 소재 제작 계약을 수주한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국내 원전 기업 중 SMR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수급도 맞춰주고 실적 개선과 신성장 동력까지 갖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동사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수주 쪽에서 폭발세를 보인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바로 SMR인데요. 이 기술을 선점했다는 이 호재까지 조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장 이 두산에너빌리티 4%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이 매수에 동참해도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두산그룹 특성상 강세가 나오면 블록딜로 고점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포착되는데요. 금일 서명드린 동사도 과거에도 그랬고 뭐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모두 고점에서 블록딜 이슈로 크게 하락했던 것을 기억하면은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지난 3월 9일 고점 부근인 18,45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16,100원 말씀드리는데 최근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60일 평균선 이탈이 나오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밑거리와 함께 강세가 이어지는 것을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60일 평균선 부근인 16,100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홀딩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고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현재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8,350원, 손절가 16,1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주성 엔지니어링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동사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장비 등 만드는 기업이에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반도체 불황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이제 미국과 대만, 이제 반도체 업체 장비 납품을 추진 중이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원자층 증착 장비인 ALD라고 하는데요. 대만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는 이번이 첫 수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ALD는 최근 반도체 기술 향상으로 공정 과정이 계속적으로 미세화되고 있는데 이런 미세화 공정 과정 중에 방막 두께 조절이 용이하고 또 이물 오염이 적은 특징으로 미세화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동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챗 GPT로부터 시작된 AI 기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AI 기술의 핵심은 결국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었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두고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크다는 점을 봤을 때 이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 논해진 모든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요. 삼성전자가 용인시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단일 단지 조성 계획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 혼자서는 이제 1등을 할 수 없고 이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성장이 되어야 반드시 동반이 돼서 이런 워딩이 있었던 만큼 이제 투자 또한 아낌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과 동시에 이제 감산 또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체들은 오히려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안도감에 오히려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동사 또한 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 악화 요인으로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감산의 목적 자체가 공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인 것인데 그 이후 수요 증가와 판매 증가가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 건전한 조정 및 고비라고 생각됩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성 엔지니어링이지만 오늘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전날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준 만큼 금일 조정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종목들 특성상 5일 평균선 이탈만 나와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금일 약세가 나와주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 내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지난 22년도 8월 2일 고점 부근인 정거래 장대 양봉 중간가 부근인 18,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번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당연히 전 거래인 고점인 21,100원을 이제 목표로 설정하시는 걸 권유드리겠고요. 그 이상 강세 유무는 그날 강세 테마와 그리고 수급의 세기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21,1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18,000원에 이제 매수하셔서 손절하시게 된다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그렇다는 것은 5일 평균선을 이탈하거나 이제 수급의 이탈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우선 이 거래 전에도 300일선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포착된 만큼 이제 손절가는 300일선 이탈하는 시점인 1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 전환을 좀 했지만요.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21,100원, 손절가 16,500원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RIC 한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죠. 이 확실한 투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시간입니다. 찬스 종가 베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알리서치 최준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로 또 다시 이슈가 좀 네.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 에코프로 관련주들 조금 실적을 좀 내놨었는데 주가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늘장 또 15% 급락세, 거의 16%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관련주들 좀 설왕설래가 좀 많습니다. 네. 이 어떤 좀 의견이 있으실지 팀장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오늘 에코프로가 좀 급락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리서치 부분들 매도 리서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지금 고점 밸류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다가 네. 지금 어느 정도 밸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예상치가 좀 하이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하이의 실적이 나오니까 현재 지금 매도 리서치가 계속 나오는 모습인데 네. 오히려 그날 당일날의 매도 리서치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추세는 그렇게 깨지 않고 좀 많이 잘 좀 마감을 해줬었는데 오늘 좀 매도 영향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 좀 리서치 영향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주는 타점 구간에서 저는 한 번 더 좀 제 진입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좀 2차 전지 쪽에 대한 재료의 기대감은 네. 계속적으로 좀 리사이클링이 돌아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도 좀 하락폭을 더욱 키우고 있는 에코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도 의견이 나온 뭐 리서치, 리포트들 이 관점으로 해서 네네. 조금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2차 전지 수급이 좀 옮겨가는 섹터를 이제 바이오주로 좀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조금 시장에서 소외됐던 바이오 관련주도 조금 이야기 살짝 나눠봐야 될 텐데 그와 함께요,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네. 현재 이 팀장님께서 조금 공략적으로 제시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네.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16.37% 수익률이 네네. 조금 낮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좀 재료성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 치료제에 관해서 지금 미국의 FDA 신청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상 이제 승인 쪽은 거의 뭐 확실시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유럽 쪽에서 이미 성공한 치료제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지금 적절하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점유율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큰 게 미국 쪽입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한 재료 모멘텀이 지금 잡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계속적으로 주가가 자리를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폭은 좀 꾸준하게 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아직도 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홀딩 트라이를 좀 유지를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와 못지않게 또 모트렉스 공략주도 네네네. 있습니다. 자, 오늘 무려 13% 급등세 조금 연출하고 있는데 무려 이 목표가 2만 원이었는데 오늘 좀 도달을 한 듯합니다. 자, 그럼 2차 목표가도 좀 궁금해진 상황인데요. 현재 좀 어떻게 좀 리뷰 부탁드리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지금 네네. 오늘은 이제 현대차 이슈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전기차에 있어서 30년까지 지금 20조 원 넘게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이슈가 그렇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좀 나와주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세 포지션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CPI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나서 좀 수급이 소폭 좀 분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네. 오히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 눌림이 단기간 나왔다고 해도 추세 자체,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계속 좀 우상향 직군이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이제 좀 갭 상승이 좀 나와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와준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오히려 좀 갭을 메꾸려고 내려가는 그 지지 라인까지만 좀 확실히 유지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계속 위로 다시 좀 추세를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수급면만 봐도 지금 뭐 외국인만 오늘 좀 매도세로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기관이나 투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타 법인도 오늘 계속적으로 좀 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모트레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시세가 조금 더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트렉스 추가 조금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서 공략을 해주셨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때 조금 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느 포인트에 조금 다시 재접근이 필요한지 유효한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오늘 좀 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많이 터져줬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모트레스가 오늘 상승폭이 좀 나와준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단기간에 조정은 분명히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네. 조정은 나와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목표가를 설정했던 한 2만 원 선대까지는 네. 오히려 좀 주가가 지지는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는 것은 2만 원대 부근의 모트렉스가 지지를 정확하게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부근에서도 저는 좀 신규 매수 타점도 좀 네.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22,800원에 좀 고가를 형성을 해주고 오늘 좀 마감을 해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한 24,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슈팅 여력도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좀 장대 음봉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들이 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져주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음봉도 매집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시세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트렉스처럼 오늘도 종가 베팅으로 조금 웃음꽃을 피울 만한 이 섹터와 종목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이 힌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 관련 이 섹터와 종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미 시세가 한번 분출했던 이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떤 섹터인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좀 굉장히 네. 예상보다 엄청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예상보다 엄청?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을 아하, 제가 네. 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좀 개인들이 물량이 좀 나가거나 또 네. 메이저들의 물량이 좀 나갈 때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반대로 차익 실현이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또다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타이밍도 또 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밸류상에 이미 좀 가격이 고점을 형성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밸류 안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러한 종목을 오늘 좀 공략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조정기에 조금 들어가 있는 2차 전지 차익 실현 매물 좀 출회가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는 곧 저가 매수 포지션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sek터 분류가 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장비 쪽도 있고 소재 쪽도 있는데 그쵸. 오히려 저는 LEP 배터리 쪽을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EP 배터리요? 네네, 네. 좀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LEP 배터리가 좀 시세가 좀 많이 안 나와줬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LEP 배터리가 지금 성장성이 지금 둔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대한 힘이 안 실린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형주들 그룹주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좀 2차 전지가 좀 강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줬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좀 장비라든지 소재 쪽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지 네.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도 저는 좀 시세가 아직까지는 좀 나와주지가 않아서 네. 오히려 좀 저평가로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 종목이 지금 파워넷을 파워넷, 오늘 네.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LEP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는 좀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됐던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시세를 한 차례 좀 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파워넷 기업이 본격하게 좀 전략을 했던 부분들이 IT 쪽이거든요. IT요? 네, 그래서 네. 이제 TV 수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 SDI 쪽에 대한 좀 납품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3년, 4년 전에 그때부터 좀 신성장을 좀 하면서 그때부터 사업 포트를 좀 다각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LEP 배터리 쪽에 대한 신사업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LEP 배터리 쪽에 대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시세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 잠정적으로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실적 밸류로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한 5,600원대는 좀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좀 실적 부분들이 있어서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네. 좀 적정 주가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5,600선보다는 지금 1,000원 좀 밑에 한 네네. 4,200원 선을 지금 밸류를 형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밸류상으로 좀 저평가 국면으로 네.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든지 또 동시에 또 다시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앞전에 좀 대금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도 전혀 지금 대금이 나간 모습도 네. 없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단기간에 좀 조정은 주고 나서 오히려 좀 바닥이 잡히고 나서 추가적인 좀 급등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호가도 굉장히 좀 얇은 종목입니다. 네. 호가도 좀 얇기 때문에 순간적인 좀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또 파워 또한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LEP 배터리 내 이 파워넷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오히려 지금 목표가까지는 충분하게 한 4,700원을 좀 잡으셔도 무난하게 좀 상승은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700원을 돌파 이후에 좀 4,700원대가 좀 정확하게 지지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5,000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3,900원대 중장기 이평을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구간인데 네. 이 구간만 파워넷이 좀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시세의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손절가랑 3,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넷의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 3,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 먼저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0.06% 소폭 오른 2,549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약보합권 속에 891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조금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혼조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혼조 마감 예상이 됩니다. 네네. 오늘 일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사실상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 시장이 좀 무난하게는 좀 마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CPI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관망세는 분명히 뚜렷하게 네. 시장에 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상 지금 이제 ADR 좀 지수만 좀 놓고 봐도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과열권에는 여전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과열권에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120% 이상대까지는 좀 올라가줘야 좀 우리가 과열권에 좀 속해 있고 그때부터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늘 좀 110%로 지금 마감을 해줄 거로 판단이 듭니다. 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전히 과열권이 아니다 보니까 CPI만 좀 무난하게 넘어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 방향성은 좀 위쪽으로 잡아줄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좀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하회 가능성이 굉장히 좀 어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상황을 살펴주셨는데, 자, 오늘 장은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주도 조금 앞서 살펴주신 것처럼, 이 2023 임상제약, 제약바이오 테마가 좀 강세기도 했고, 또한 계절적으로 좀 전염병 섹터, 원숭이 두창 섹터가 좀 강세였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상 이제 두창 그리고 진단 키트,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세를 내기에는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백신에 대한 재료 소멸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그 전에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 추이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네.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좀 다운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백신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는 하겠지만 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좀 시세를 내주기에는 굉장히
좀 약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상 좀 단점 부분들은 뭐냐, 한 사업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백신 기업이면 백신에 대한 부분들만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사업 다각화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판매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오히려 다른 사업에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여력을 가진 그런 바이오 기업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수급이 바이오로 좀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장은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 뭐 전염병과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좀 강세 테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혼조 마감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장 성공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오늘 이 화면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께 이제 내일장 좀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위해 조금 전략 모색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가 조정 국면에 조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략할 섹터가 어디에 조금 초점을 둬야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께서는 신주도주인 바이오에 좀 주목하라. 마찬가지 좀 팀장님과 마찬가지의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다음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통신 서비스 이 테마를 조금 꼽아주셨네요.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자동차주 다음 공략할 섹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주, 통신 서비스, 자동차주 이렇게 좀 꼽아주셨는데요. 팀장님은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재료가 하나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아마케 관련해가지고 좀 재료가 있긴 한데 일단은 맞네요. 단기적인 이슈로는 좀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바이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시세를 내주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지금 밸류상으로 놓고 보면 시세가 다시 또 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가능성 구간에도 네. 현재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오에 좀 전체적으로 수급 리사이클링이 돌아주기는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오히려 좀 단기적인 이슈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전반전에 좀 들어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술주 중심적으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보시는 게 저는 좀 괜찮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전문가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팀장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팀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는 어느 업종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목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결국엔 실적 발표를 했지만 역대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최하로 나온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상승 카드가 나왔던 부분들이 감산 결정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앞전에서는 감산 결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쉽사리 좀 내뱉지 않았었거든요. 네. 마이크론도 감산을 하고 SK 하이닉스도 감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대기업들이 감산을 할 때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사이에 좀 감산 같은 카드를 내지 않고 오히려 좀 경쟁력 부분들을 좀 우위에 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삼성전자도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100% 공장을 돌려야만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산업군인데 감산을 결정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만큼 막대한 자금도 들 수밖에 없고요. 생산 라인도 현저히 줄이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재고 부분들이 좀 빠르게 소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실적 바닥론이 시장에서
투심이 굉장히 좀 강하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메이저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가 네. 지금은 좀 반도체 업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대기업들의 좀 CEO들이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기업에 있어서의 좀 관계자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나의 좀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도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박혀 있다 보니까 좀 자사주 매수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부분들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도 역시 감산을 결정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단기성에 대한 좀 재료 모멘텀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오래 꾸준하게 좀 기대감의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엔 이제 생산 라인을 줄인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타격은 감내를 하고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부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소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정상화에 좀 돌입을 하려는 그러한 의도 전략으로 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을 매수를 하려고 딱 보게 되면은 이미 시세가 좀 많이 펌핑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현재 좀 2차 전지 쪽으로 2차 전지 같이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전망이 긍정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우리가 선침의 전략을 충분하게 해볼 수가 있는 게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반도체 업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업종을 좀 강세 섹터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감산에 또한 실적 바닥론이 조금 자리매김하면서 앞으로 올라갈 날만 남은 업종 이렇게 반도체주 꼽아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감산 이 카드 좀 꺼내든 것뿐만 아니라 팀장님이 TSMC도 속도 조절에 조금 나섰다 네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상 지금 속도 조절론이나 감산 부분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슈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감산 카드 때문에 TSMC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걸까요? 그렇죠. TSMC 같은 경우도 일전에 마이크론이 감산 결정을 한다라고도 예고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오히려 TSMC 같은 경우는 감산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까지도 감산을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경쟁사들이 계속적으로 감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네. 오히려 현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굳이 버틸 이유가 없거든요. 경쟁사들이 감산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상황에서 타격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감산이라든지 속도 조절을 언급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언급을 한다고 해도 네.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좀 속도 조절론 좀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속도 조절이라든지 감산 부분들이 네.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가격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구매자들의 매수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결국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존의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부분들이 다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깔려 있고 네. 수주 잔고도 깔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네. 감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단기간에 기업이 받을 타격은 현저히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1분기라든지 2분기 실적 또한 좋지는 못할 거예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올해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 우리가 좀 변화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차트 같은 경우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선 반영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저는 매수로 좀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아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뭐 이 감산 카드 때문에 가격적인 이익은 축소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이 좀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현재 구간은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엘 리서치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현지 시간 12일 발표되는 CPI에 따라서 간밤 뉴욕 증시 변동성이 이제 내일 장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